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이 방송의 작은 제목이 서울 고도 성장의 신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서울이 이룩한 신화만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결국 서울이란 도시가 지난 세월 동안 경험한 빛과 그림자를 들여다볼 겁니다. 즉,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양쪽을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994년에 남산에 있는 외인 아파트라는 게 철거됐습니다. 바로 그 외인 아파트가 개발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시장님, 내일 청와대 회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와대 회의라. 뭐지? 이한림 건설부 장관하고 윤인택 주택공사 사장이 함께 들어가서 각하를 뵙기로. 아, 그거. 남산의 외인 아파트 건 때문이구만. 예, 이미 기초 작업은 다 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보시는 게. 기초 작업이라니. 그 외인 아파트 건설은 사실상 결정이 된 거고 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고도 100m 남산 중턱에다 무슨 아파트야? 차부시장에 들어가봐. 각하께서 소집한 회의입니다. 상관없어. 내 대신 다녀와. 남산 허리 부분에 외국인 전용 아파트를 짓자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건 1966년 초순이었다. 김현옥 서울시장이 고지대에 금화 아파트를 지은 건 그로부터 2년 뒤다. 그러니까 김현옥 시장으로선 그때만 해도 고지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차 부시장. 김 시장은 어디 가고 부시장이 왔어요? 아, 예, 오늘 중요한 기공식이 몇 개 겹쳐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째 날만 밝으면 기공식에 중공식입니까? 예, 그게. 윤 사장, 외인 아파트가 총 몇 동이나 서는 거예요? 예, 장관님. 총 5동입니다. 5동이라. 예산 문제는 조정이 됐습니까? 예. 대일 차관 100만 달러에 내자 4억 원까지 도합 6억 7천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규모는? 연 건평 4,072평에 지상 11층짜리 5동입니다. 11층짜리로 5동이라. 그만하면 선진국 고급 아파트 단지 수준이구만.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제 서울시가 허가 관계만 해결해주면 되겠구만. 장관님. 이 아파트를 꼭 지어야 하는지가 좀. 어허, 부시장. 이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어들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고 경관도 좋은 남산에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하면 외화벌이에도 좋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남산은. 부시장. 당신은 외국물 많이 먹어서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물불 가릴 때요? 어떻게든 달러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얘기도 좀 해봤어? 예, 각하. 사실상 마지막 조정만 남았습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야 중앙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자고 한 것은 서울시 때문이니까 서울시 얘기를 들어봐야지. 차부시장. 예. 서울시 입장은 어때? 각하. 남산은 서울 시민의 안식처입니다. 잠잘 때 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그런 남산에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가 세워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봐요, 차부시장. 이 장관 왜 그래? 차부시장 계속해. 국민소득 170달러에 연간 수출액 5억 달러의 우리나라로선 수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바이어들한테 좋은 대우 해줘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산을 까내려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남산이 우리한테 소중한 만큼
잘만 활용하면 외국인들한테는 큰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야. 차 부시장, 그럼 말이지. 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어때? 예, 그지, 이 동수를 줄여서 그 세 동만 지면 어때? 카카. 송구스럽지만 세동도 많습니다. 그래? 카카, 원래의 계획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 부시장, 그럼 그 두 동은 괜찮겠지? 어때? 말해봐. 예, 카카. 자, 이런 내막으로 남산에 16층, 17층짜리 외인 아파트 두 동이 들어섰던 겁니다. 물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으로 봐서는 원래의 계획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서울의 상징인 남산에 손을 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양보가 가능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달러 한 푼이라도 벌어보자고 그렇게 지은 외인 아파트. 결국 내내 비난만 받다가 결국 1994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의 도시계획이란 것은 첫 번째로 고려된 것이 도시의 효율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또 있죠. 군사도시 서울입니다. 자, 차부시장. 한 잔 받으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1968년 1월 21일 일요일 저녁, 서울시장 김연옥과 부시장 차일석은 북창동에 있는 한 일식집에 있었다. 그동안 내 편이 돼줘서 고맙소. 시장님 편이라니요. 아니야. 나도 말이야, 이 아침마다 신문부터 보는 사람이야. 신문 보실 시간도 있으십니까? 재미있잖아. 기자란 작자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이야, 이 기도 안 차. 내가 하는 일이라면 하는 족족이 시비를 걸어대고 말이지. 시장님,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시장님, 시경국장입니다. 시경국장이? 들어와요. 시장님, 급보가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급한 일? 지금 궁정동 일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뭐야? 무슨 총격전? 공비들이 청와대를 노린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구만. 차부시장, 일단 청와대로 들어갑시다. 예, 일명 김신조 사건, 1.21 사태였다. 북의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했다는 건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일식집에서 나온 김연옥 시장과 차일석 부시장이 한 걸음에 달려간 곳은 청와대 경호실이었다. 박정규 경호실장은 그들에게도 권총을 쥐어주었다. 자, 우선 권총 받으십시오. 아니, 우리까지 권총을 가질 필요가. 사태가 그만큼 급박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박 실장, 공비들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세검정 삼거리 지나면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아니, 경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제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청와대 뒷덜미까지 공비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바로 이 대목. 어떻게 완전 무장한 일개 소대나 되는 북한 병력이 청와대 근처까지 오도록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여기에는 야당인 신민당까지 개탄하고 나섰다. 하룻밤 사이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총재님, 이건 여야를 초월한 중대 사태입니다. 암요. 도대체 그 많은 군경들은 뭘 했기에 이 청와대 근처까지 간첩들이 내려옵니까? 간첩이 아니라 무장공비들입니다. 옳거니. 그러고 보니 그 박 의원은 예전에 지리산 토벌대로 활약하지 않았소?
예, 제 생각으로는 그 무장공비들은 특공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공대라. 이 북한 특공대가 서울의 심장을 찔렀구만. 공화당 정부가 허구한 날 정치 사찰만 일삼았지 대간첩 작전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시각 서울시청에서는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윤진우 도시계획과장 생각은 어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 여기 자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그동안 인구도 늘지 않았고 개발도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보기에도 어색할 정도로 농촌 마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있습니다. 북에서 보기에도 이쪽은 당연히 안전한 통로가 될 만했던 거죠. 이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윤 과장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건축활동에 지장이 많죠. 아직도 버스 2대가 겨우 비켜갈 수 있을 정도의 길과 가로등도 없는 암흑의 거리입니다. 북쪽에서 보면 게릴라 침투 지역으로는 좋은 여건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풀어야 하는 거요? 수도방위 사령부하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풀어야 합니다. 수방사하고 경호실이라. 예. 앞으로는 개발을 억제할 게 아니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충 의견은 정리된 것 같소. 빨리 시장님께 보고하고 경호실 협조까지 얻어냅시다. 개발을 하자고요? 그렇소. 과감하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원래 세균은 음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생기기 마련 아니요. 선배님, 저는 경호실장입니다. 청와대가 바로 산 놈인데 개발을 하자고 들고 나오면 박 실장, 청와대를 보호하려면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북괴 공비들이 들어온 통로를 완전히 파헤쳐서 길을 내는 겁니다. 공비들이 침투를요? 아예 양성화하자는 거예요. 길을 열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하문에서 북악산, 정릉, 그리고 여기 미아리까지가 6.7km 정도인데 너비 16m의 산간도로를 조성해서 방어도 하고 또 관광도로 용도로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하문 주변도 자연스럽게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요. 관광 겸 국방도로가 되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는 관광도로가 되고 또 경호 개념으로 보면 방어도로가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각하께도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김현옥 시장과 박종규 경호실장 사이에 도출한 이 타협안을 거쳐 생긴 것이 북악 스카이웨이였다. 어떤 사업이든 발표하자마자 기공식을 벌이는 게 김현옥 시장의 특기. 북악 스카이웨이 역시 엄청나게 굴곡이 많은 지형이었지만 세부 설계도 없이 그해 2월 21일에 기공식이 거행된다. 아니, 저건 또 무슨 소리지? 북악 스카이 모신가 별낸다고 기공식 한답니다. 그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시찰 나왔던 사람들이 둘러보고 가더니만 저거 하려고 그랬던 건가? 예, 형님. 이사 준비나 합시다. 아니, 이사 준비라니. 길려면 좋아질 텐데 이사를 왜 가? 형님. 그 길로 높은 양반들도 다니고 부잣집 도련님들이 차 타고 관광도 다닌다는데 우리 같은 무허가 판잣집들이야 당장 뜯어내라고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런... 예, 그렇지요. 이런 개발 계획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죠. 헌데 이미 대세는 개발이었고 그 개발의 와중에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비 침투 사건은 북악 스카이웨이 하나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